중3, 고3에 이어서 어제 초중고에 대한 추가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습니다. 그동안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접속 불량에 따른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추가 온라인 개학 첫날, 초중고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1학기 첫 대면이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고등학교 각 1, 2학년 등 모두 17만 6천여 명이 2단계 개학과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전 9시 대규모 동시 접속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의 접속 불량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손이 렉이 걸린다고 하면 출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2학년까지 오는 바람에 처음으로 약간 트래픽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업에 방해될 지경은 아니고요. 원래는 즉시 그 1초도 안 걸려서 탁탁탁 받았는데 오늘은 아까 본 것과 같이 조금. 그러나 일단 접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예상외로 기기 사용과 접속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여기에 막 우리 집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크게 갖지 말고 얼마든지 얘기하면 조정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잘 해나가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한 전학년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의 걱정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문자랑 전화만 하는 사람이신지라 그래서 그런 시스템 따라가기가 조금 뭐 깔고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시작한 온라인 개학이지만 초등학생을 둔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어렵고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정보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 모터쇼 등 굵직한 전시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마이스 산업의 피해도 점차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도 관광 마이스 산업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전시와 회의의 성수기 4월. 관람객들로 붐벼야 할 공간은 텅 빈 채 정막만 흐릅니다. 지난달 열릴 예정이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연기를 시작으로 비난 여론에도 강행할 예정이던 5월 부산 모터쇼와 국제 보트쇼까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아예 관계자는 방문도 못 하거니와 또 이제 행사가 많이 위축될 거 하기는 또 요 국내 완성체 업체들도 상당히 갖다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200건의 전시회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미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만 2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난달엔 이곳 백스코에서 단 한 건의 행사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행사 취소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31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어도 행사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102건의 상반기 예정 행사를 하반기로 늦췄는데 만약 추가적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젠 일정 배정이 불가능합니다. 하반기로 예정된 행사 주최 측은 큰 규모의 행사가 하반기로 밀려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되는 걸 달가워할 리도 없습니다. 주최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장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야외에 임시 전시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게다가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 부담으로 정하고 있어 1,400억 원가량에 달하는 분담금 때문에 마이스 산업 지원은커녕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코로나19 이후 최소한의 생존 토대를 마련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관광 마이스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마이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를 열고
침체에 빠진 마이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이 마이스 유치와 개체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4억 7천만 원을 민관 주관 현지회에 지원하고 4차 산업형 부산 마이스 산업 육성 산업으로 예산으로 배정된 5억 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마이스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PK 미래에 짊어진 40명, 지역 경제부터 살려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PK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7곳, 미래통합당에 33곳을 허락했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끼면서도 부산에서 선거인의 67.7%인 200만 1,838명이 투표했는데 당선인들은 그만큼 PK 경제와 민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오는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2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그 시기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난 9일 경북 예천에서 일가족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31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총선과 부활절 등 여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1, 2주 동안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게 가능해졌다고 전했는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운영이나 각종 경제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단이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7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부산은 오늘 오전 8시를 전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정오 이후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절기 고구인 모레는 또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오늘보다 적겠고요. 기온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내륙 지역들도 8도를 웃돌며 비교적 온화합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6도, 창원과 진주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양산 지역 낙동강벨트 7곳에만 현재 민주당이 3곳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PK 지역에서 패했다는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이곳 3석을 지켜냈습니다. 민주당엔 전초기지, 통합당엔 탈환해야 할 곳, 이 낙동강벨트의 총선 결과 의미를 짚어드립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낙동강벨트는 P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선거 때마다 여야가 격돌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 낙동강벨트를 전초기지 삼아 세력을 확장해왔고 반면 통합당은 보스터밭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 탈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승을 거둔 데 반해 PK 지역에선 통합당이 승리했지만 적어도 여야 자존심이 걸린 낙동강 벨트에선
민주당이 20대 때 의석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통합당 지지세가 더 커진 건 분명했습니다. 양산시 을의 김두관, 북강서구 갑의 전재수, 사구 갑의 최인호 모두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다 2%포인트 안팎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신 사구민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힘겨운 승리였지만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를 지켜냈다는 건 향후 정치 일정을 봤을 때 의미가 큽니다. 특히 양산시 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인데다 김두관 당선자가 민주당 PK 대권 잠룡으로 꼽히면서 민주당이 지켜낸 낙동강 벨트는 2년 뒤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도 PK 보수 텃밭을 흔들 진원지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동수로 나누어지고 또 계층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또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또 이번 총선 기간 민주당이 내세웠던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공약도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무려 9명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부산 전체 당선자의 딱 절반, 특히 이 중 5명이 시의원 출신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계기를 맞았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새내기 국회의원은 중영도구 황보승이, 서동구 안병길, 동래구 김희곤, 남구갑 박수영, 해운대구을 김미애, 금정구 백종원, 연제구 이주환, 수영구 전복민, 기장군 정동만 당선자까지 모두 9명입니다. 부산 전체 의석 가운데 딱 절반이자 지난 총선보단 3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시의원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시의원 출신인데 부산에서 시의원 출신이 국회로 입성한 건 지난 18대 총선 유재중 박대해 의원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소 4년 넘게 지역을 살펴온 지방원들인 만큼 지역 민심이 국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강화될 계기를 맞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내렸고 그 결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제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의원 하면서부터도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혈세,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이고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지난 20대 총선에선 초선 의원 6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번엔 9명 모두 통합당 소속입니다. 통합당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가 초선 대거 입성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우리 보수의 위기를 생각하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무덤이라 불렸던 부산에서 2명의 여성 초선 의원까지 배출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과반 의석을 노렸던 민주당이 완패를 하자 부산시도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14명의 구청장과 41명의 시의원 모두 민주당인데 부산에서 거대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고민이겠죠. 이만흥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선 7기 부산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회와의 소통 창구가 좁아지면서 당장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030 부산 세계 엑스포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대형 국비 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힘을 실어줄 여당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일단 중장기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보좌관들과 함께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최대한 조직적,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벌써부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2년 전 부산시장 재선에 실패한 서병수 전 시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돌아온 것도 부산시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발적으로 힘을 합해 주신 데 대해서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 새삼 보수의 텃받침을 재확인한 부산시. 부산시정 운영에 어느 때보다 당적을 초월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해묵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116명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대한 3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9명 가운데 13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 처리됐고 96명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나는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부산지검도 총선 당일인 15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64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당선자 5명을 포함한 나머지 6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배 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러시아인 선원 37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영도구 청학동 부두의 한 어선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동료 선원 10여 명을 위협하고 선내 시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해 병원 문서를 수십 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해 2017년 9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를 파일로 저장한 뒤 발행일 등을 임의로 수정해 2년 반 동안 22차례에 걸쳐 3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를 야간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오는 21일 창원 NC파크에서 원정 경기로 치를 NC전과 23일과 24일 사직구장에서 열릴 삼성 라이온즈와 NC전을 오후 6시 경기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3경기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야간 경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단 간 합의로 경기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기장군 간부 공무원 26명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모금 창구에 자신 몫의 재난기본소득을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모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계각층이 기부한 모금액 1억 2,800만 원을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생활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4.19 혁명 기념식도 취소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오는 19일 오전 민주광장에서 4.19 혁명 관련 보훈단체와 시민 300명을 초청해 민주열사의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기념식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압승을 거둔 통합당 부산시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앞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부산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부산을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극단적인 양당 정치 속에 정의당을 지켜준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진보 정당으로서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남구 제2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통합당 김광명 후보가 당선돼 통합당 시의원이 모두 5명으로 늘어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통합당 오은택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졌고 오 의원 사퇴와 함께 통합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었습니다. 부산의 AI, 즉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연구를 맡을 대학원 과정이 생깁니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부산대에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합니다. 부산대는 인공지능 대학원 조직을 신설하고 AI 분야 교수와 연구 인력을 확보해 해마다 45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합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츰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부산은 오전 8시를 전후해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10에서 40mm 정도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주겠습니다. 정오 이후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6도, 합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요. 고구인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